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의 백두산 대항 열풍, 바로 백두산 답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엄동설안에 백두의 칼바람을 맞는 주민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북한에서는 백두산 답사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답사인데 특히 지난 연말부터 이 백두산 답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상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답사를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 전영선 교수님, 그리고 북한 전문기자 주선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통일전망대를 진행하면서 계속 백두산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뭐 백두산 7, 8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와. 8번씩이나요? 대부분 이제 중국 이도백화를 통해서 올라갔었고요. 근데 북한을 통해서 갔었던 곳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네, 평양 삼령공항까지 비행기로 이동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육상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밑에까지 갔었고요.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백두산 장군봉까지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와. 주선아 씨는 백두산 많이 가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세면 한 10번 정도 했어요. 10번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셨어요? 청년 때 제가 청년동맹 강사를 하면서 이제 북한이 6월 달이나 1월 달이 전국적인 백두산 답사 시즌입니다. 이때는 네. 해설 강사들이 전문 해설 강사가 모자라서 그때 동원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백두산에 많이 가봤는데 겨울에는 딱 한 번을 갔거든요. 정말 겨울에는 모두 사람들이 답사를 가라면 이렇게 슬금슬금 뒷공무니를 칩니다. 너무 추워서.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백두산 답사를 가서 무엇을 보고 이 혁명의 정신을 배우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답사 가기 전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몇 시쯤 출발하나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8시에 모여서 이제 충성의 그 편지 채택 모임을 합니다. 가기 전에 저런 편지 채택 모임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행군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내겠다.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겠다 하는 걸 미리 이제 장군님한테 드리는 충성의 편지인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서서 몇 시간 동안 그럼 서 있는 거예요, 교실에서? 한 3시간 정도 서 있는다고 봐야죠. 뭐 답사 가기 전부터 그러게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네요. 네. 긴 출발 모임을 하고 이제 답사 행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백두산 답사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며칠 정도 걸리는 거예요? 백두산 답사 출발지는 이제 양강도에 있기 때문에 해산이 이제 양강도 도청서지지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직결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요 혁명 전적질 답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천보 전투가 있었던 보천군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간무 경비도로를 거칩니다. 이 지역이 바로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부대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출발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른바 축지법의 전설이 있다라고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네. 간무 경비도로를 지나서 삼지연 군, 지금은 이제 최근에 2019년 12월 10일자로 보면 이제 삼지연시로 승격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삼지연을 거쳐가지고 백두산을 올라가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되고 있고 보통 6박 7일 정도의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하루에 갔다 오는 게 아니군요. 야, 6박 7일이면 어쨌든 뭐 자기도 해야 될 테고요. 뭘 먹기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요? 뭐 비용 같은 거나? 사실 백두산 답사는 국가적인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별로 부담하는 거는 없고요. 피복 같은 거, 복장은 다 본인 위주로 하고 그 배낭 안에다가 들어가는 비상용 쌀이나 비상용 약품 이런 것들은 다 본인 부담이고 그리고 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명수나 보천 삼지연에 가면 답사 수경소가 있는데 삼지연 답사 수경소는 이제 기틀집으로 만들어졌는데 20개가 넘는데 하루에 수용할 인원이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정도로 그렇게 큰 수경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뭐 밖에서 자고 이런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백두산 답사의 필수 코스는 어디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보천보 혁명 전적지는 어떤 곳인가요, 교수님? 김일성이 이끌 항일 유격대가
보천보에 있는 경찰 주재소를 습격했었던 사건이 이제 보천보 전투의 출발이자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뭐 독립군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압록강과 두만강 넘어 만주 지역에서 만주에서. 이루어졌는데 김일성 부대가 이제 그 강을 넘어와서 한반도 내에서 전투를 했고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보면 첫 선을 꼽히는 그만큼 중요하게 평가하는 혁명 전적지입니다. 근데 보천보도 항일 무장 투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강무 경비도로도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막 축지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팩트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혁명 전설이기 때문에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과장되고 확장되어진 의미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특성을 잘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제 선전 활동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필수 코스는 청봉수경지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죠? 김일성 부대가 이제 어호물동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게 조국에 진출했을 때 쉬었던 곳이다. 그래서 네. 수경지인 거예요. 당시 그때 그 밥을 해 먹던 우물자리 그리고 이제 수경을 했던 그 천막자리가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저 통 안에 있는 나무는 뭐예요? 구호나무인 거죠. 구호나무, 예. 네. 저기 이제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조국 통일을 기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 글자를 새겨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구호 중에는 이제 뭐 최고 지도자 김일성 장군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도 적고 뭐 충성의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놨다라고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나무가 처음에 발견됐을 때 북한에서는 저 당시 영상을 조선 기록 영화로 해서 내보냈는데 저희가 진짜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 거세요. 구호나무가 북한에서의 만년 제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 항일 투쟁 때 적혀 있는 그런 거인 거예요, 교수님?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정일봉에 대한 신화 역시 많은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유격대 활동을 했었던 대원들이 있었지만은 그곳이 어딘지 정확히 찾지 못했었는데 장군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혁명 전적지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새롭게 발견되어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구호나무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두산 답사 필수 코스 중 하나는 바로 김정일의 생가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백두산 미령 고향집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진짜 태어난 곳이 저 미령은 아닌 거죠. 왜 러시아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네, 지금 학계에서는 이제 그런 정확한 출생지 어디인지를 밝히기 위한 이제 기록들을 또 검토하기도 했었는데 네. 주로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사 기록이거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 공산당사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주로 이제 뭐 러시아 와스코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쪽에 태어났다라는 설이 있고, 근데 북쪽에서 이제 그 시기에 바로 저 백두 미령에서 태어났다라고 북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백두산 답사 필수 코스를 살펴봤는데요. 북한은 백두산을 혁명 성지로 만들어 주민들의 사상 교육과 우상화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정권이 집착이라고 좀 느껴질 정도로 백두산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북한은 백두 대줄기라고 해서 한반도 지형 자체가 백두산에 여러 차례에 걸친 화산 활동을 통해서 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지역에 혁명 역사가 깃들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지리적 역사와 그다음 민족의 역사와 혁명 역사가 오버랩되는 곳이 바로 백두산이기 때문에 백두산을 최고의 혁명 전적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 백두산 답사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데 북한 주민들이 앞으로 가야 할 답사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배움의 천리길, 강복의 천리길을 다녀와야 합니다. 아니, 어린 아이들이 천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천리가 한 400km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사실 군대에서 행군 잠깐 해도 이게 뭐 앰뷸런스 타고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봉화지경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간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배움의 천리길을 걸었을 때 당시 김일성 위원장이 12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나이대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배움의 천리길은 김일성이 12살 때 중국 연길에서 압록강 건너 평양까지 간 길이고요. 광복의 천리길은 그 반대로 평양에서 중국으로 간 길을 말합니다. 배움의 천리길, 로정은 팔도구, 포평, 월탄리, 오가산, 하평, 훅수지, 꺼개, 장강, 강계, 벼라저천, 고인리 이 정도로 제가 30년 전에 배웠던 음악인데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학생들에게 걷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교수님? 사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군님이 걸었던 그 길, 수령님이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길을 갔는지를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김일성이 이제 강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로정에 그 우체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전보를 6글자 이상부터는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다가 간계 무사 도착 이 전보를 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자체도 간계 우체국에 들어가서 집에다가 간계 무사 도착 이렇게 전보를 치게 딱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 걷는 애들이 저렇게 막 열성스레 걷는 이유가 저렇게 막 걷다 보면 순 가운데 이제 얼어서 동상을 입은 아이들도 많이 나옵니다. 물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리길을 완공을 하면 저 애는 이제 모범 사로청원이나 모범 소년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의 앞날에 좋은 스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끝까지 걸으려고 합니다. 아이들 네. 자체도. 보기만 해도 춥네요. 딱 봐도 힘들어 보여요. 네. 과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답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거나 또 깨닫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깨닫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사회적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떠밀려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백두산 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와닿는 부분은 있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진짜 이제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렇게 추위에서 이렇게 싸웠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너무 불만을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 이번에도 이제 그 백두산을 가게 된 그 기본 요구가 자력 부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좀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말부터 부는 백두산 답사 열풍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2020년은 각 단위별로 시작해서 백두산대학 열풍들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학생들의 답사 행군도 조금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북한에서 이제 그 청년 조직 800만, 소년단 500만 적지 않은 인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청소년들을 이제 노동당의 후비대, 노동당을 떠매고 나갈 미래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른들만 집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초적으로 아이들부터 저 길을 많이 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 되면 뜨끈한 방바닥에 앉아서 네. 이렇게 귤 까먹고 싶고 맞아요. 이렇잖아요. 근데 이 추위에 사상 교육을 위해서 답사를 떠나야만 하는 북한 주민들 생각하니까요.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네. 백두산이 북한만의 혁명적 성산이 아니고 한반도의 희망의 성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